안녕하세요.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자, 오늘은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개구부를 통해 추락하여 요추부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억 4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2019년 4월경 공사 현장에서 강선 케이블 포설 작업 도중 개구부를 통하여 하부 그레이팅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분은 요추 1번 골절 및 후방인대 손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분께서는 사업주에게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다행히도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도와주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로 약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분께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돈을 받기는 했지만 사고 이후에도 허리 쪽에 통증이 지속되고 잘 굽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가 우연히 동료들로부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알게 되셨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셨는데요. 피해자분께서는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에 따라 5개 근로자로 32%의 노동력 상실률을 인정받았습니다. 참고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구장애를 인정받지만, 단순 보존치료만 받은 환자분들의 경우 한시장애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에서는 압박률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한시장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법원 신체감정에서 한시장애를 인정받았더라도 바로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추체의 압박률이 몇 %인지 정확히 확인해보고 재차 영구장애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사이의 과실비율 싸움이었는데요. 사업주 측에서는 개구부에 출입금지 표시가 있었고, 피해자 또한 개구부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케이블 포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케이블이 당겨지지 않자 원인을 찾아 작업하지 않고 체중을 실어 당기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50%는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에서는 사고 장소의 경우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 방만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해당 개구부에 아무런 방호 조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만일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개구부 부근에서 중심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개구부 아래로 추락하지 않거나 추락 당시에 충격이 줄어들 것이기에 사업주에게 90%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로서도 작업 과정에서 개구부를 확인하였기에 개구부에서 거리를 둔 후 케이블을 당겨보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게을리한 과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방호 조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과실이 크므로 사업주에게 8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분이 산재 사고로 인해 요추 1번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실수입, 보조구, 위자료 등 명목으로 총 1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민사소송을 통해 적정한 노동력 상실률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사안에서 피해자분이 영구장애가 아니라 한시장애를 인정받았다면 수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만 지급받았을 겁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비율 싸움도 정말 치열합니다. 그렇기에 산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산재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이뤄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 산재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포유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